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인생 플러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한 가지 현상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요양원들이 직원을 찾으려고 애를 태우고 가족들은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밤을 설치고 남은 요양보호사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불일치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기회가 보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여러 자료를 살펴봤고 국가정책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정식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변한다는 신호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한 그런 나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약 11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7년이 되면 1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2년 만에 3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수요가 얼마나 급증할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전국에 300만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불과 7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의 20에서 25% 수준입니다. 놀라운 불일치입니다. 나머지 200만 명 이상의 분들은 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이 고되고 급여가 적으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요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해도 월급이 평균 220만 원 정도입니다. 방문 요양은 시급제라서 200만 원을 벌기도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고정 수입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목욕, 화장실 케어, 프로그램 진행, 청소, 주방 보조, 세탁. 거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인데 신체적 부담도 크고 감정 노동도 많습니다.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로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알려진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은 간병비를 거의 전액 본인이 부담해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 정말 큰 부담이죠. 많은 가족이 이 비용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부담을 현재의 3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200만 원 내던 것을 이제는 6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40만 원은 나라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합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에 서비스 질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서비스 질이 나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간병 인력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3교대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간병인들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교육 담당 간호사 배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이 간병인이 될 수 있느냐를 정의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어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급여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월급은 풀타임 기준 38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근무 여건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요양원 22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심지어는 2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회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르면 의료비, 저축, 자식들 돕기, 노후 준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도 줄어듭니다. 8시간 3교대 근무라서 훨씬 여유롭습니다. 요양원처럼 혼자 모든 것을 떠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됩니다. 신체적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장시간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야간 근무의 부담도 분산됩니다. 환경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육 담당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도 있고 의료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떠맡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전문가다운 팀 문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기회입니다. 일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다시 일하게끔 처우를 바꾸려고 합니다. 급여도 올리고 근무 환경도 개선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현명한 정책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사회가 돌봄 서비스의 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아직 이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조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00개 병원에서 시작해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0개 병원에서 시작하면 선발 기준도 더 엄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500개로 확대되면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증빙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최근 근무 경력 증명서를 한 파일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공고가 나면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접수해야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좋은 병원은 정말 빨리 찬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필요할 테니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3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대부분 약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비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무료거나 저렴합니다. 실업자분들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전액, 무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재직자 훈련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다니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타임 교육을 받으면 내년 초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내년 상반기 모집에 딱 맞춰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잘 맞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는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이 중요하지 나이가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 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해도 될까 걱정 마세요. 많은 분이 성공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소식, 바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5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40시간의 추가 교육만 이수하면 매달 15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한 분들에게는 장기 근속 장려금도 나옵니다. 3년, 5년, 7년 구간별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즉, 오래일수록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는데 이제는 2.1명당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업무 부담이 줄고 서비스 질은 올라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승급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력을 쌓으면 팀장급, 선임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커리어 발전의 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더는 평생 같은 위치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는 지금부터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월급은 오르고 일은 줄고 승급 기회까지 생기고 정부 지원도 확실합니다. 복리후생도 개선됩니다. 정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대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책 변화 뒤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을 혹시 들으셨나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은 1,577곳에서 1,342곳으로 줄었습니다. 2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월 평균으로는 4곳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는데 정작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더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가 구조입니다. 일반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진료비제를 받아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만 받는 일당 정액제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환자가 중증이든 경증이든 같은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치매나 중풍 환자처럼 간호와 간병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을 받을수록 병원은 적자가 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환자의 약 35%가 중증 환자인데 병원은 이분들을 돌볼수록 더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은 41% 올랐습니다. 엄청난 인상률입니다. 물가도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겨우 5% 정도만 올랐습니다. 결국 직원 급여와 운영비는 많이 늘어나는데 수입은 거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병원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 전환입니다.
정부는 돌봄의 무게를 병원에서 줄이고 재택과 지역 중심 돌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병원 축소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 주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이것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도 경증 어르신 위주로 운영됩니다. 중증 어르신이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요양병원인데 정작 그 병원들이 줄어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환자와 가족입니다. 요양병원 대기자도 길어지고 결국 간병 비용도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도되는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간병비가 약 370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것은 많은 가족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이 몇이나 될까요? 간병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지거나 자식들이 고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현실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 대신 지역 기반 돌봄으로의 전환인데 가능한 이유는 인력과 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존 요양병원 제도를 개호의료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해서 오래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주거,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뒤에 병원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즉, 미국과 일본 모두 기반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인력, 제도, 지역 돌봄 체계를 다져놓은 뒤 병원 비중을 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 돌봄 체계도 미흡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생기는 돌봄 공백은 결국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병상 감소, 인력 부족, 비용 부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먼저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2026년쯤 약 4만 명 이상의 인력 부족을 예상합니다. 국내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외국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E-2 비자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 취득을 허용했고 2026년부터는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을 이수한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와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국제적 수준의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야간, 주말 수당이나 교대 수당이 더해지면 실제 급여는 평균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경력이 쌓인 분들은 장려금이나 추가 수당까지 합쳐 2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임금제 도입 논의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하자는 제안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이니 130%를 적용하면 약 1만 3,390원 이상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28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평균 급여가 220만 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60만 원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입과 경력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구조가 깨지고 경력에 따라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현장 요양보호사분들이 이 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을 이만큼 올리려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함께 내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한 번에 20에서 30% 인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여가 오르고 외국인 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표준임금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희망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료와 재정 문제, 사회적 합의라는 큰 숙제도 함께 남아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본인의 가족이 현재 간병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저 역시 가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요양병원 대기 중에 일반 병동에 머물면서 개인 간병인을 들여야 하는 상황, 매달 수백만 원대의 간병비 지출, 가족 돌봄의 부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면 많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동시에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윈윈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 빠르게 문을 닫는 현상은 단순히 경영난 문제가 아닙니다. 수가 구조가 불합리하고 정책 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며 지원 제도는 제한적이어서 현장이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돌봄 공백은 결국 환자와 가족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설계 자체가 불합리하여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표준임금제 같은 논의가 나온 것이고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 인력 도입 같은 변화도 예고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개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한 세트 문제입니다. 병원만 줄고 인력은 그대로면 돌봄이 무너집니다. 인력 처우만 올리고 병원이 없으면 현장은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상, 인력 재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간병의 무게가 가정에만 집중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부와 제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보험료와 재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국회 토론회 자료, 통계청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방향이고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세부 내용은 12월에 최종 확정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여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5년간 6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만큼 추진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류를 정리하세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교육을 신청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이 시니어 인생 플러스를 계속 좋은 정보로 채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준비하고 함께 변화의 물결을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